얼마 전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서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들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인대회 출신의 30대 여성이 재벌 3세이자 대기업 사장인 40대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돈 액수 무려 30억 원입니다. 억소리만 30번인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성관계 몰카를 찍은 사람, 바로 여성의 남자친구였다는 겁니다. 여성의 남자친구는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결국 대기업 사장은 6개월 동안 협박을 당하다 견디지 못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여성과 남자친구를 공동 공갈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앞서 이병헌 씨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모 씨, 그리고 글램 멤버 다희 씨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혐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이슈대담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참 요새 이런 종류의 협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몰래 찍어놓고서 협박하는 거 이런 거 참 많은데요. 역시 또 이 협박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보셨죠? 예. 예, 김 교수님은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그 그래픽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사건의 이 개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2014년 6월에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미인대회 출신 김 씨가 연인 오 씨와 범행을 공모해가지고 거기에 몰래 무슨 카메라를 아마 만들어놨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3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통들도 큽니다. 근데 자,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전형적인 꽃뱀이죠. 아, 꽃뱀. 남자하고 이 공무원 전형적인 꽃뱀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협박을 한 여자는 30세. 예. 그리고 이제 같이 동참한 공범은 48이에요. 글쎄, 1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성관계 그 동영상을 찍기 이전부터 애인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공무원 사람들 둘은 이건 애인 관계인데. 근데 A는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도 됩니까? 그 남자가 좀 이상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좀 저질이죠. 예. 예, 저질인데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6개월 동안 아마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룹의 예. 그 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나름대로는 한 4천 정도를 줬어요. 그 이제 무마하고자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예. 얘기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를 줬는데 예. 안 된다. 30억 내놔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같으면 주셨겠습니까? 그 정도 돈이 되면? 돈이 그 그룹 되면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대기업이면 돈 30억 우습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4천만 원 주고 절대 안 주고 고민하다가 결국 중앙지검에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비공식적으로 출석해가지고 피해 조사가 끝나고 이제 요번에 잡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논리가 이제 우리 이제 범죄학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득을 창출하는 분들의 어떤 속성은 4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본 겁니다. 30억은 과한 겁니다. 과하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렇기 때문에 고통 받으면서도 견디다 결국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군요. 이제 범죄학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정신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글쎄,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대기업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감당하기 쉬운 그렇죠.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것도 월급 사장이었을 텐데, 그죠? 예. 예. 그 쉽지 않았을 결정이었을 예.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상한선을 아마 정했던 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끝까지 계속 끌려다닐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지위랄지 30억 주면 또 달라고 그럴 가능성이 그럴 있죠, 가능성도 그죠? 있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뭐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저는요, 첫째, 이 대기업 사장 이러면 안 돼요. 이 필름이, 이 동영상이 이 미스 코리아에 대해 나온 여성하고 미스 동영상이 코리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또 다른, 미스 코리아 또 다른 분의 분의, 다른 미인 다른 분인데, 쉽게 말하면 그 장소에서 그 미스 코리아 미인대에 나오신 분하고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요. 그냥 다른 미인대에 나오신, 예. 그렇죠. 미인대에 나오신 분하고의 영상이 아니고 또 다른 여성분하고 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기업 사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알기로는 유부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정말로 첫째, 대기업 사장이 잘못된 거고, 반성해야죠. 두 번째, 이 꽃뱀 사기단. 이분들요, 이거 지금 이병헌 버전이 업된 거예요. 사실 이병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욱한 것도 있었고,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좀 그 범죄 수법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치밀해요.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 미리 설치해놨죠. 그걸 가지고 치밀하게 돈을 요구했죠. 지금 또 추가 범행이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을 빼내주지 않으면, 자신들에 대해서 좀 그 선처를 경찰한테 요구하지 않으면 이 영상 공개하겠다. 이런 협박도 할 수 있는 추가 범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금까지 나타난 사람이 3명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병헌 사건보다 훨씬 버전업된 사건이기 때문에 죄질이나 하는 그렇죠?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는 데가 강력부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중앙지검. 일반 그냥 형사부에서 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서 강력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도 개인적으로 아는 재벌들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30억을 당장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생각을 가해자들이 이분들이 피의자겠죠. 지금은 피의자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고요.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요새 이제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월급 사장이 아니고 아마 오너 가족이니까 이 정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협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오너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30억을 마련하려면 주식을 처분해야 되니까 공시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그건 불가능해서 그건 이분들이 치밀하지 못했네요. 예, 치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고소를 한 건요. 사실 이제 이런 일을 재벌 가족 사이에는 이제 이런 일이 만약에 없어야 하지만 지금 그분부터 반성을 해야 되고 이 당사자부터. 근데 이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이 일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랑 아마 가해자, 피의자들하고 이 부분을 계속 협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협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금액이 합의가 안 된 거겠죠. 그래서 뒤늦게 6개월 만에 고소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6개월 만에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거는 사실 이 사건이 뭐 재벌 오너 가족에 있어서 처음 있었던 사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뭐 정식으로 고소까지 들어가고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게 된 거는 배우 이병헌의 학습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협박에 그냥 굴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고소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이런 걸 보고 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너무 무리한 금액 또 뭐 너무 많은 일파만파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성들, 유부남들, 그건 뭐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도 젊은 여성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다 돈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헌 씨도 사실은 남자로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남자들이 오해를 자기가 뭐 자기를 착각하면 좋아하지 안 않을까 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이게 우리 사회에 사실 이제 꽃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꽃뱀 종류 엄청 많습니다. 예. 뭐 저 골프장에서 상대하는 풀뱀이라고 있어요. 예. 풀뱀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입구에서 이 사기치는 배드민턴 꽃뱀, 등산로에 사는 등산로 꽃뱀, 또 할아버지 카사노바, 그다음 몬캠. 사실 당하고도 말 못하는 사람들도 이 시간에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예, 정말 이 한순간에 엉뚱한 생각이 자기 인생 망가질 수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좀 남성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요, 남자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자라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렇죠. 이제 자라오는 과정에서도 대개는 지금까지는 예. 딸보다는 아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사회에 그러니까. 있었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자들은 대개는 그리고 여자보다는 자기가 그런 외도를 하거나 뭐 엑스트라 메리탈한 네.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아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좀 덜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들. 우리가 좀 덜 떨어졌어요.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 생각만 하시는구나, 당사자. 네. 여자는 좀 그게 공감력이 높은데.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또 확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이혼까지 많이 이룹니다. 글쎄, 그렇다고. 여자들은 대개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기 그쵸. 때문에 일회성의 어떤 관계로 만족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일단 어페어가 생기면 그것이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아니, 지속돼서 대통령 가능하죠. 지지율도
남자 지지율부터 빠지고 그 다음에 좀 지켜보다가 여자 지지율이 빠진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더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근데 이 사람 적용 무슨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아, 두 명이 지금 그 애인이라고 예. 하죠. 이제 애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두 명이 공동으로 공갈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금품에 대해서 이제 갖고 협박을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형법상 규정된 형보다 2분의 1 가중하니까요.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강력부에서는 그 부분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 다 구속을 하느냐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병헌 씨는 좀 싫어하겠지만 그 재판에 있어서 그 두 사람 그죠? 두 사람 여성이 예, 실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였었죠. 도봉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숨진 게 아니라 두개골이 이 골절된 상태로 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타살이다라고 경찰이 분명히 단정을 짓고, 그래서 살인 방화 용의자로 여태까지 잠적했던 피의자의 아들 탈영병을 지목하고요. 그런데 그 지목한 용의자가 오늘 검거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깐 그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건 개요 그래픽이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지만 이거 말고요. 어머니 살해 탈영병 사건에 우리가 일시를 쫙 한 게 있었는데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김 교수님, 이거 강남역 근처 편의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도망을 갔다면 자기 체크카드를 써가지고 잡히는 거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갈 때는 적정한 현금을 찾았어요. 예. 그 현금이 좀 있었는데 한 6일에서 7일 사이에 도망을 댕겼잖아요. 그러다 이제 현금이 떨어진 겁니다. 이 점퍼도 사 있고 그랬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아마 음료수가 좀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렌지 주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그 체크카드가 뭐냐면 군대에서 사병들한테 월급을 주고 나오는 나라사랑이라는 그 체크카드예요. 군대 월급 입금통 카드. 그거를 사용하는 바람에 이제 그 헌병대 쪽에서는 그거를 실시간을 걸어놨어요. 그 카드사하고 제휴해가지고 헌병대에서. 그래서 위치가 드러나서 그쪽으로 출동해서 1시간 만에 검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김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크림빵 뺑소니 CCTV 분석 판독이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뺑소니 사건 수사본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살인사건 이외에는. 그래서 아마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국가원에다가 의뢰한 한 56개 정도의 주변 동영상 3km 이내에 동영상을 보냈는데,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화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 판독이 불가하다고 회신은 받았는데, 이제는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원점부터.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시간에 중요한 거는 분명히 그 시간대에도 지나가는 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었을 거고, 이 방송을 좀 보신 분들께서 아주 사소한 그 단서라도 이상한 걸 그 당시에 느꼈다면 그 주변에서 경찰한테 제보해주면 그게 큰 어떤 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잠시 속보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요 방화를 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했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 관심사병 문제인데요. 오늘 새누리당 최고중진위의 정병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현역 입대 확률 퍼센테이지가 91%입니다. 91%인데 그러면 A급 관심병사가 8,600명이나 된답니다. 그럼 8,600명을 실제로 잘 관리하려고 하면 추가 병력이 3,600명이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입대 징병 검사부터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 하나 하고, 이 지휘관들의 인식 개선, 배려, 존중,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제가 공감해서 소개드립니다.
저기 아까 주신 그래픽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분이 이 범인이 용의자가 왜 관심병사인지. 자, 고등학교에 따돌림 받아서 네, 자퇴당하고 이렇게 군입대를 했는데 A급 관심병사 판정이 났다. 자, 제가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경우의 심리 상태가 이게 어떤 심리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돌림, 왕따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퇴할 정도의 그런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평생 그 마음속의 상처라는 게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고요. 사람하고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핸드폰 휴대전화요? 휴대전화. 네. 휴대전화 검색을 해보니까 친구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목록에. 그러니까 거의 그 은둔하다시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입대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그 심리적인 상태랄지 이런 것들이 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거나 그리고 진단을 받았어도 얼마간의 치료를 했던 사람이라면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 배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은둔형 애토리로 계속 지냈던 것 같고 따돌림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 같고 이랬을 때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병원에 다녔어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얼마 전에 뭐 IS에 갔던 그 아이도 마찬가지. 김모군요. 예, 그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도 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맞습니다. 은둔형으로 은둔형 외톨이죠.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아이인데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정신적인 어떤 평가를 해보거나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들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감각하신 경향이 있으세요. 무감각한 것도 있지만은요. 네. 정신과 전문의시지만 솔직히 왜 그러냐면 정신과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렇죠. 뭐 주위에서 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아니 네. 제가 뭐 사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언론의 책임이기도 해요. 아. 언론의 책임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도 왜 정신병 질환자가 뭐 그 난폭 질주를 네, 하다가 네, 네. 뭐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서특필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신과 환자는 대부분 저렇게 난폭하구나 하는 편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신과 환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잘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정신증이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근데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난폭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언론의 책임도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해서 그 편견들이 많이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언론에서 이것도 또 하나의 책임인데 얼마 전에도 왜 뉴스에 나왔어요. 공중파 방송에 나왔던 얘기인데 정신과 치료를 6개월 하면은 군 입대를 면제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면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리고 시행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아는 후배가 그 병무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군인으로. 근데 이제 계속 민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6개월 정도 치료 받았는지 얘는 군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는데 사실은 그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시달되지 않은 것들을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6개월 치료받은 정신과 환자가 군입대를 안 하면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정신과 환자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환자라고 해서 모두 정신질환자는 아니거든요. 정신증도 아니고 단순한 우울증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과장하고 또 강조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면 정신과에 정말 와야 되는 환자들도 안 오기 꺼려지는 거죠. 꺼려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방치되는 그래서 결국 이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쭉 보아왔던 예. 환자들 중에 군대 가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스퍼거 장애라는 질병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아스퍼거 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를 못 사귀어요. 늘 따돌림을 받고 진학을 하거나 학년이 바뀌어도 친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놀림받고 이러면서 내적으로는 공격성 분노감, 사회에 대한 분노감도 굉장히 생기고요.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엄마도
부모님이 예, 이혼하시고 가족도 사실 혼부모 이렇게 가정이죠. 예,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고 가족 안에서도 지지를 잘 못 받았을 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아스퍼거 장애라는 거는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고 학교 생활이 더 어려울 알겠습니다. 뿐더러 예. 군대에서 집단 생활하기는 굉장히 힘든 아이들인데 예. 이 아이들이 겉으로 보면 IQ도 정상이고 정상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군에 대한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더 문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내 친구는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수첩을 수거했어요. 예. 헌병대에서 그 예, 강남역에서 예. 잡으면서 수첩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검거돼 갖고 살해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저 예. 무피권 행사하고 있는데 그 수첩 내용에는 써 있어요. 아, 그 뭐 엄마하고의 관계,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왔다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써 있고요. 그 부대 내에서 그러면 무슨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이 병사들을 회피하는 스타일. 예.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되죠? 예, 원래 보통 이제 살해라고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 이제 징역인데요. 근데 존속 살해는 사형 무기징역 이건 똑같은데 7년 이상.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존속 살해에 대해서 더 엄한데요. 이게 이상한 게 좀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2008년에서 2012년까지 형사 관련 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보면 그 살인 건수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조금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존속 살해 건수는 44건에서 195건까지. 그래서 그 살해 건수 중에서 존속 살해 건수의 비율이 한 4%에서 18.9%, 19%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되게 그런 은둔형 외톨이인 경우에 또 사회적인 관계를 못 맺는 경우에 아버지는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되게 만만한 엄마를 공격하고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살해까지 되지 않더라도 부모를 폭행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참. 알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 소식도 그렇게 또 깔끔한 소식이 아닙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박태환에게 남성 호르몬제가 투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약물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지 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박태환 선수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태환 선수 측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의의 피해자다. 근데 선의의 피해자가 또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는 이런 문제에 비해서 복잡합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먼저 박태환 선수 이 금지 약물 1호라고 그러는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뭐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건 전 처음 들었어요.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칼 루이스하고 벤 존슨이 복용한 약물도 이거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박태환 선수가 알고는 했을 리가 절대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유명한 그 약물인데요. 어쨌든 이 박태환 선수는 몰랐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나 예. 자기가 조금 경기를 못했더라도 그래도 수긍하는 모습 이런 예. 걸 보면 어떻게 약물에 자기 그렇죠. 몸을 의존하겠다는 그런 거 그런 아니죠. 선수는 아닌 저도 걸로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봐요. 결국은 저는 에이전시 박태환 선수를 지금 운동을 하게 만드는 에이전시와 이 병원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에이전시는 도대체 박태환이라는 우리 국민적 영웅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런 그 주사를 또 맞게 했는지 또 병원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무료로 진료를 해줬다고 예, 그러거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 박태환 선수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 빨리 좀 효과를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뭔가 좀 오바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게 외국에서는요 이 약물 복용이라는 거는 선수 생활뿐만 아니고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기약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도 굉장히 그 죄악시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선수 생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의 스포츠스타들의 어떤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박태환 선수 측의 보도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 병원으로부터 무료로 카이로프랙틱 및 건강관리 제공을 받았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평상시 금지 약물과 도핑 테스트에 극도로 민감한 편이어서 당시에도 박태환 선수가 카이로프랙팅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 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박태환 선수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사를 놓는다 그랬을 때 사실은 본인이 물어봤다. 그럼 그 사실 의사시니까 잘 그게 금지 약물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 있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도핑이나 하여튼 약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관심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남성 호르몬 정도가 금지 약물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그렇죠. 이거 맞죠? 이게 네. 그거예요? 네, 테스토스테론 제제인 것 같은데요. 테스토스테론. 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네, 예. 남성 호르몬 제제라서 그냥 성기능 장애가 있을 때 뭐 주로 쓰거나 갱년기 50대 정도 이제 그 좀 노년으로 접어드는 그래서 성기능이 많이 저하된 그런 경우에 쓰는 약인데 아마 이게 이제 웰빙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약간 피로 회복 또 약간 뭐랄까 에너지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요. 이걸 주사를 맞으면 그래서 많이 사용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태환 선수면은 뭐 국제대회도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모르고 썼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쭤볼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이 이거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죠. 그렇죠. 스포츠 선수 문제를. 예. 그죠? 이게 뭐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사건은 됐고요. 예. 일단은 뭐 그 주사를 놔가지고 이제 그 인체 예.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을 훼손한다거나 변경시키면 이 형법에서는 그 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무상 과실상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에서 아마 그 병원 관계자하고 진료기록부를 좀 확인을 했더니 예. 내비도 주사를 처방한 거는 나왔어요. 일단은. 다만 이제 그게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짜 모르고 했는지 여부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의사 몰랐다는 거고 지금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고 지금 좀 방금 했는데 근데 이게 말이에요. 만약 의사의 잘못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서울지검 이제 형사 2부에 지금 배당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부장급에서 좀 선임이죠. 검사가 이 사건을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져서 이루어졌어요. 이제 진료부도 하고 그리고 박태환 선수도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 관계자도 진술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법조인들 중에 저희는 그냥 변호사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상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의 기능을 훼손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판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선례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과실치상이 될 수 있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아마 중요 사건으로 취급이 돼서 아주 높은 데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무혐의를 잘 안 받고 뭔가 꼭 이제 처벌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선례가 없어서 법조인 엄격한 법적 의미에서는 이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의학 전문의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한번 물어봤더니 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 약물이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이게 이 금지 약물이라고 의사가 알고 있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과실치사에 중요한데 그럴 때 과실치상의 기준은 업무상으로 이 주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의무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법적 조금 논쟁이 이제 지켜봐야 될 될 것 건데요.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그래픽 있으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박태환 선수가 주사를 맞은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9월 초에 도핑 검사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9월 19일부터 10월 사이 인천 아시안 게임 세 차례 도핑 검사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떤 검사든지 이게 그 민감도와 뭐 신뢰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 약물의 투여량에 따라서 이게 워시아웃, 이게 씻겨져 나가는데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량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 기구 자체의 그 민감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여쭤봐도 예, 될까요? 제 친구한테 여쭤보세요. 들었더니 그게 이 정도 한 2개월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9월 초에, 그죠? 7월에 7월 맞았는데 29일 날? 9월 초에는 나왔고, 그죠? 그 아시안 게임 하는 중간에 안 나왔다는데 제 친구 얘기로는 그 정도 가려면 한 30cc 이 정도를 맞아야 된다. 자기가 스포츠 선수를 관리할 때는 한 6cc 정도 주면 한 2주 만에 없어진다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 재활의학 전문의는. 근데 30cc를 맞으려면 보통 엉덩이 주사를 맞으니까 박태환 선수도 엉덩이 주사를 맞는 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는데 그 의사 얘긴데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가요? 근데 선생님?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는 성분이 뭔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를 그 그로스 호르몬,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이제 근육 강화로 해서 쓰기는 하는데 그거에는 그 성장 호르몬은 예전에는 도핑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였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민감해져서 그 체내에 있는 성장 호르몬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투입한 것인지도 이제 구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달을 했지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이게 성분이 뭔지를 몰랐다면 사실은 네, 굉장히 그럴 수도 억울하죠. 있죠. 그 체계적으로 그 세계적인 선수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안 돼서 예, 너무 저는 안타깝네요. 진짜 근데 이 그- 검찰 조사도 예.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게 27일 날, 2월 27일 날 박태환 선수가 청문회에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청문회에 나가서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확실한 증명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빨리 해야죠. 사실 이용대 선수하고 예. 좀 틀려요. 이용대 선수는 놓친 도핑 테스트 거죠. 못 친 예, 건데 예. 이거는 실제로 맞은 건 확인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도핑기구 예, 간단하게 세계 해주세요. 도핑기구 자체가 엄격한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요.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간은 좀 고의성이 달라지겠죠. 예. 떨어지면 뭐 2년에서 4년인데 좀 한 2년 정도로 줄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선 기본적으로 2월 27일 이전에 그렇죠. 수사 결과를 마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해줘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유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한테 힘도 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그럼요. 많이 했는데 분명히 당연히 이럴 때는 국가가 힘이 돼줘야겠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